안녕하세요. 앵지유니버스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는 꾸준히 로봇과 AI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로봇 AI 분야는 그야말로 기술적 전환기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2025년 12월, 바로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그 2년간의 핵심 발전을 한 번에 정리하는 2025년 피지컬 AI 총결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로봇 AI 기술이 지금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VLA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올해 갑자기 중요해졌는지, 어떤 논문들이 이 변화를 이끌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하나로 주요 논문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격변의 시간이었던 지난 2년의 흐름을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본격적인 2025년 총결산 리뷰에 앞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잠시 2022년 말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빠른 발전의 시작점이 된 사건을 꼽으라면 구글 RT1의 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로봇 제어의 1티어로 군림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명에 다이나믹스가 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그 전까지 로봇 제어는 정교한 수식과 제어 이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영상도, 로봇의 관절 움직임도, 언어 명령도 전부 다 단어처럼 취급해서 트랜스포머에 넣어버리면 어떨까? 마치 챗GPT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 로봇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만든 것입니다. 13만 개의 데이터를 쏟아부으니 로봇은 100가지가 넘는 작업을 수행해내며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언어 모델 아키텍처가 로봇 제어에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된 RT2는 다시 한번 발상을 뒤집어 이미 인터넷의 모든 지식을 학습한 거대 시각 언어 모델에 로봇을 연결해보는 시도를 해보았고,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로봇에게 그림 속 바나나와 같은 색깔의 물건을 집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과거의 로봇은 바나나가 뭔지, 색깔이 뭔지 따로 코딩해주지 않으면 멈춰버렸을 것이지만 RT2는 자신이 가진 세계 지식을 동원해 노란색 물건을 집어 올렸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로봇 제어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스킬 기반에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시멘틱 기반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옥토와 오픈VLA의 범용성, 파이제로의 유연함,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엔비디아 그루트의 추론 능력까지 2024년부터 2025년의 최신 연구들은 사실상 RT1과 RT2가 보여준 로봇 제어의 패러다임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그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주요 논문과 기술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는 옥토와 오픈VLA를 중심으로 수십 종의 로봇 데이터를 통합해 학습하는 범용 정책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봇 AI가 한 로봇만 잘하는 시대에서 여러 로봇을 한 모델로 제어하는 시대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올해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히 모델 규모를 키우는 것에서 벗어나 아키텍처 자체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플로우 매칭을 활용한 생성 제어 모델인 파이제로, 고차원 사고와 저차원 제어를 분리한 코그액트, 그리고 로봇 VLM 설계 원리를 분석한 로보VLM즈 같은 연구들이 바로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딥마인드는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해 TPU 인프라와 인바디드 리즈닝 기술을 결합해 실제로 물리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의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내부, 즉 온디바이스에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초경량 모델 BitVLA, 그리고 초저지연 행동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패러렐 디코딩 VLA까지 등장하면서 피지컬 AI는 이제 연구실을 넘어 현장 적용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리뷰에서 살펴볼 줄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데이터 스케일링과 범용 정책의 등장, 옥토, 오픈VLA, 로봇 제어 아키텍처의 진화, 파이제로, 코그액트, 로보VLM즈, 대규모 인프라와 인바디드 리즈닝, 제미나이 로보틱스, 온디바이스 실행을 위한 효율화, BitVLA, PDVLA,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2025년 이후 피지컬 AI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지능의 기반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스케일링과 범용 정책입니다. 2024년은 로봇 AI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은 주로 로봇 한 대가 할 수 있는 작업을 그 로봇에게만 학습시키는 형태에 머물러 있었죠. 예를 들어 A라는 로봇이 컵을 잡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B라는 로봇도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로봇 플랫폼이라 해도 센서의 위치나 관절 구조, 카메라 장착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모델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옥토와 오픈VLA의 등장입니다. 이 두 연구는 각각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러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한 모델 안으로 통합해 학습시키는 시도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옥토는 오픈X 인바디먼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데이터셋은 수십 종의 로봇에서 수백 개의 조작 작업을 수행한 기록을 하나의 거대한 묶음으로 통합한 자료입니다. 즉 특정 로봇 하나의 경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 달린 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휠 기반 로봇, 소형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진 로봇들의 시각 정보, 관절 궤적, 행동 결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이처럼 이질적인 인바디드 데이터를 하나의 범용 정책으로 학습해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로봇마다 따로따로 학습시키는 방식에서 한 모델이 여러 로봇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오픈VLA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픈VLA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데이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토큰화 개념을 오픈소스 모델에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로봇 제어는 연속적인 값을 다루기 때문에 LLM과의 결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픈VL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관절값이나 엔드 이펙터의 변위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산적인 행동 토큰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했습니다. 마치 문장을 단어로 나누어 토큰으로 만드는 것처럼 로봇의 행동 역시 토큰 단위로 쪼개 LLM이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것이죠. 이 방식이 대중화되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기존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하나의 통합된 표현 공간에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에 BLA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사실상의 표준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오픈VLA가 보여준 성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55비 규모의 거대 모델인 RT2X를 추월하는 성능을 단 7비의 모델 크기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LLM과 결합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세대의 모델들은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넣고 다양한 로봇의 경험을 통합하더라도 실제 로봇 제어에서 요구되는 미세 동작이나 실시간성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속적인 물리 제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큰 단위의 행동 생성 방식이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드러났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25년의 연구들은 모델 크기를 키우는 방식 대신 아키텍처 그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플로우 매칭 기반 정책인 파이제로, 두뇌와 신체에 해당하는 코그니션 액션 구조를 분리한 코그액트 같은 연구들은 단순한 VLA의 확장이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키고 제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이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 혁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VLA가 단순한 LLM 기반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행동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기술적 도약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옥토와 오픈VLA는 여러 종류의 로봇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학습시키는 범용 정책의 시작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표적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늘리고 모델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정밀한 연속 제어, 롱 호라이즌 작업, 그리고 실시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2025년에 등장한 논문들, 바로 파이제로, 코그액트, 그리고 로보VLM즈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단순히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행동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파이제로부터 보겠습니다. 파이제로는 기존의 디퓨전 정책 라인과는 다른 플로우 매칭 기반의 연속 행동 생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디퓨전도 플로우 매칭도 모두 노이즈에서 시작해 복잡한 분포로 이동하는 연속 생성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과 구현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퓨전 기반 정책은 보통 데이터에 점점 노이즈를 섞어가며 가우시안 분포로 보내는 전방 과정을 가정하고 그 역방향에서 노이즈를 얼마나 제거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샘플링할 때는 순수 노이즈에서 출발해 여러 번의 디노이징 스텝을 거치며 조금씩 행동 시퀀스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구조죠. 초기의 디퓨전 정책들은 이 반복 과정 때문에 확실히 느렸고 나중에는 디퓨전 트랜스포머 구조, 시각 피처 재활용, 스텝수 축소, 경량화 같은 트릭들이 추가되면서 실시간에 가까운 성능을 내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스텝에 걸친 확률적 디노이징이라는 뼈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플로우 매칭은 관점을 조금 달리 잡습니다. 여기서는 확률 분포를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옮겨줄 연속적인 벡터장을 직접 학습합니다. 데이터와 노이즈가 섞인 중간 상태들을 샘플링하고 이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흐르면 목표 분포 쪽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목표 벡터를 계산한 뒤 네트워크가 그 벡터를 그대로 회귀하도록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학습이 끝난 뒤에는 노이즈에서 출발해 이 벡터장을 따라 결정론적인 ODE 적분을 수행하면서 행동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디퓨전이 랜덤성을 포함한 노이즈 제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라면 플로우 매칭은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설계해두고 그 흐름을 따라가며 행동을 생성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둘 다 여러 타임 스텝을 돌긴 하지만 하나는 확률적 SD 스코어 기반, 다른 하나는 결정론적 ODE 벨로시티 필드 기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제로는 이 플로우 매칭을 액션 익스퍼트 부분에 도입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는 VLM 백본이 인코딩하고 그 위에서 연속적인 액션 벡터, 즉 다음 몇 스텝의 조인트 변화나 엔드 이펙터 이동량을 플로우 매칭 기반 정책이 직접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파이제로는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서 고주파 제어와 롱 호라이즌 연속 제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토큰 기반 VLA들이 언어와 행동을 통합적으로 표현한다는 강점을 보여줬다면 파이제로는 연속 제어 자체의 품질과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액션 청킹입니다. 액션 청킹은 플로우 매칭이나 디퓨전처럼 생성 모델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얼마만큼의 행동 구간을 예측할 것인가를 바꾸는 제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기존 제어 루프가 매 타임 스텝마다 하나의 액션만을 예측했다면 액션 청킹은 매번 앞으로 n 스텝 분량의 행동 시퀀스를 한꺼번에 예측합니다. 그러면 정책 모델은 비교적 낮은 주기로만 돌려도 그 사이에는 이미 생성된 청크를 재생하는 식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특히 온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지연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디어가 디퓨전이냐 플로우 매칭이냐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디퓨전 폴리시도 액션 청킹을 쓸 수 있고 플로우 매칭 정책도 청킹을 쓸 수 있습니다. 파이제로 계열 그리고 피지컬 인텔리전스 쪽에서 제한된 RTC, 즉 리얼타임 청킹 같은 방법들은 바로 이 연속 행동 생성 방식, 청킹, 고주파 제어 루프를 잘 엮어서 실제 로봇 제어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레이턴시를 줄이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논문인 코그액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제로가 행동 자체를 어떻게 잘 생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코그액트는 한 단계 더 위에서 로봇의 지능 구조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코그액트는 인간의 사고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고차원 인지 모듈과 저차원 행동 모듈의 분리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위 모듈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와 환경 정보를 보고 어떤 순서로 어떤 서브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이를테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컵을 집은 뒤 다시 나와서 지정된 위치에 놓아라 와 같은 형태의 고수준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하위 모듈은 이 계획을 받아 실제 로봇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각각의 서브 태스크를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연속 제어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복잡한 언어 이해와 상징적 계획, 그리고 저수준 제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억지로 모두 넣지 않고 역할에 따라 인지와 행동을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코그액트는 긴 시퀀스의 작업, 즉 롱 호라이즌 매니퓰레이션에서 특히 높은 안정성과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기존의 오픈VLA나 RT2 계열보다 상당히 높은 조작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VLM즈는 이 모든 흐름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비전 백본이 실제 조작에서 강인한지, 언어 입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행동 정확도가 높아지는지, 행동을 연속값 그대로 다룰지, 이산 토큰으로 바꿀지, 여러 설계 요소를 수백 개의 조합으로 바꿔가며 실험하고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던 감각적인 설계 노하우를 정량적인 기준과 실험 결과로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로보VLM즈는 일종의 VLA 설계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정리하면 옥토와 오픈VLA가 여러 로봇을 하나의 모델로 다루는 범용 정책의 시작이었다면 파이제로는 플로우 매칭을 통해 연속 행동 생성의 품질과 안정성을 끌어올렸고 코그액트는 인지와 행동을 나누는 구조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능 구조를 제시했으며 로보VLM즈는 이 모든 설계 선택지들에 대해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지를 분석해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교해진 모델들을 실제 물리 세계에서, 즉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부분, 구글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가 어떤 방식으로 피지컬 AI를 실전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챕터들에서 우리는 파이제로나 코그액트 같은 모델들이 로봇의 팔을 어떻게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것인가, 즉 행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거시적인 곳, 바로 이 지능을 지탱하는 거대 인프라와 추론, 즉 리즈닝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단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동화 기계를 넘어 복잡한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진정한 지능형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모델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거대한 두뇌와 그 두뇌를 학습시킬 공장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이 거대한 생태계 전쟁을 주도하는 두 주인공은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그루트입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기술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차원적인 사고, 즉 시스템 2와 반사적인 제어, 즉 시스템 1을 통합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의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멀티모달 LLM과 TPU 인프라를 로봇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구글이 구축한 것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로봇 학습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비디오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실험실에서 수집된 실제 로봇의 움직임 데이터가 TPU 클러스터 속으로 입력되어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위에서 탄생한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핵심은 바로 상징적 추론 능력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사과를 집어라 라는 명령을 이미지 매칭으로만 해결했다면 제미나이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과는 물렁해서 꽉 쥐면 터질 수 있다거나 지금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 잠시 멈춰야 한다는 식의 고차원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죠. 즉 구글은 LLM이 가진 방대한 지식과 논리력을 로봇의 신체에 연결함으로써 로봇을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확장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접근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시뮬레이션과 물리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엔비디아 전략의 정점에는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그루트와 이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인 코스모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루트 N1과 그 진화형인 N1.5 모델은 현실이 아닌 아이작 심이라는 가상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가상 공간에서 물리 시간을 수천 배로 가속해 로봇에게 수십억 년 분량의 경험을 학습시킵니다. 이를 통해 그루트는 다양한 도구 사용법부터 복잡한 이동 기술까지 실제 환경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는 신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WFM, 즉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물리세계를 배운다고 할 때 단순히 영상을 많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에 탑재된 WFM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로봇을 위한 물리적 상상력의 엔진입니다.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WFM은 그 행동의 결과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내가 이 컵을 밀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질 것이다 라는 미래를 실제로 해보지 않고도 비디오 생성하듯 예측해내는 것이죠. 거의 AI가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했다면 엔비디아의 WFM은 물리세계의 다음 장면을 예측합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로봇은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피하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구글이 TPU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에게 생각하는 힘, 즉 리즈닝을 부여했다면 엔비디아는 GPU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로봇에게 예측하고 움직이는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두 생태계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VLA 연구는 단순히 어떤 모델 구조를 쓸까 하는 단편적인 고민을 넘어서 누가 더 효율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정교한 월드 모델을 통해 로봇에게 물리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거대 인프라를 갖췄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흐름만 놓고 보면 로봇 AI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쪽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옥토와 오픈 VLA는 다양한 로봇 데이터를 통합해서 범용 정책을 만들었고, 파이제로는 플로우 매칭으로 연속 제어의 품질을 끌어올렸으며,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그루트 계열은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추론 가능한 에이전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로 내려와서 생각해보면 이 흐름에는 분명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로봇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TPU나 거대한 GPU 클러스터 위에서 돌지 않습니다. 제슨이나 소형 X86 박스 혹은 그보다 더 제약이 심한 임베디드 보드 위에서 돌아야 하고,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뇌를 작은 칩 안에 구겨 넣을 것인가입니다. 2025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BitVLA, PDVLA, 그리고 리얼타임 청킹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BitVLA부터 보겠습니다. BitVLA는 이름 그대로 로봇 조작용 VLA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양자화한 모델입니다. 논문에서 제안된 BitVLA는 VLA 전체 파라미터를 1비트에 해당하는 삼진값, 그러니까 -1, 0, 1, 세 값만 쓰도록 설계합니다. 언어 행동 백보는 이 터널이 파라미터로 구성되고, 비전 인코더는 조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시각 인코더는 완전한 1비트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틸레이션 기반 학습을 통해 약 1.58비트 수준까지 압축합니다. 풀 프리시전 비전 인코더를 교사로 삼아서 저비트 인코더가 표현력은 유지하면서도 메모리와 연산을 크게 줄이도록 만든 구조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까지 줄여놓고도 성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빅VLA는 대규모 로봇 사전학습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대표적인 로봇 벤치마크인 리베로에서 오픈VLA 오프티의 사비트 양자화 버전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메모리 사용량은 약 30% 수준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온디바이스 VLA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시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빅VLA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VLA도 LLM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1비트, 저비트 양자화를 통해 로봇 내부에서 직접 돌릴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델이 아무리 작아도 한번 행동을 생성할 때마다 디코더가 너무 오래 걸린다면 실제 로봇 제어 루프에서는 여전히 지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PDVLA입니다. PDVLA는 이름 그대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디코딩 과정을 병렬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의 VLA는 대부분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행동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한 번에 한 토큰 혹은 한 스텝의 액션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구조죠. 이 방식은 직관적이지만 길이가 긴 액션 청크를 생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순차적인 지연이 쌓이게 됩니다. PDVLA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들은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을 비선형 고정점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다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병렬 고정점 반복으로 근사함으로써 여러 타임 스텝의 행동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 결과 모델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기존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딩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한 채 디코딩 속도만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PDVLA가 액션 청킹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이야기했듯이 액션 청킹은 한 번에 N스텝 분량의 행동을 묶어서 예측하는 전략인데 이걸 그대로 쓰면 매 청크를 생성할 때마다 디코더가 길게 돌기 때문에 여전히 지연이 남습니다. PDVLA는 이 청킹된 시퀀스 전체를 병렬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청크 기반 정책이 가지는 레이턴시 문제를 훨씬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빅VLA가 모델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PDVLA는 모델이 작든 크든 한 번 행동을 뽑을 때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하나는 파라미터 비트 수를 줄이는 축, 다른 하나는 디코딩 알고리즘을 바꾸는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봇 시스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아무리 디코딩이 빨라져도 고주파 제어 루프에서 큰 청크를 사용하면 청크 경계마다 살짝 멈칫하거나 이전 청크와 다음 청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세하게 튀는 동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을 파고든 연구가 바로 리얼타임 청킹, 즉 RTC입니다. RTC는 새로운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학습된 디퓨전 기반 혹은 플로우 기반 VLA 정책 위에 덧씌우는 실행시간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액션 청크의 앞부분은 그대로 고정해두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뒷부분은 마치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 그리듯 인페인팅 하듯이 다시 생성해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은 백그라운드에서 다음 청크를 미리 계산하면서도 실제 로봇의 동작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매우 역동적인 과제를 다루는 키네틱스 시뮬레이터와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실제 양팔 로봇 작업까지 테스트하면서 높은 지연이 있어도 청크 경계에서의 이상 동작을 크게 줄이고 작업 스루풋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빅VLA, PDVLA, RTC는 서로 다른 층위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빅VLA는 모델을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어 좁은 메모리와 연산 자원 안에 집어넣는 쪽에 서 있고 PDVLA는 주어진 모델로 얼마나 빠르게 청크를 뽑을 수 있을지를 개선하며 RTC는 그 청크들을 실제 시간축 위에서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서 실행할 수 있을지를 해결합니다. 피지컬 AI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앞선 챕터에서 살펴본 옥토, 오픈VLA, 파이제로, 코그액트, 제미나이 로보틱스, 그루트 같은 연구들이 로봇이 어떤 지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빅VLA, PDVLA, RTC는 그 지능을 실제 로봇 안에서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해답에 가깝습니다. 결국 2025년 무렵에 VLA 연구를 하나의 축으로 꿰어보면 데이터 스케일링과 범용 정책, 아키텍처의 혁신, 대규모 인프라와 인바디드 리즈닝, 그리고 지금 살펴본 온디바이스 최적화까지가 모두 한 흐름 위에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피지컬 AI의 미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속 모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현장의 로봇 하드웨어 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안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보며 2025년 이후의 미래를 조망해볼 시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관통하는 이 모든 기술적 변화들은 언뜻 보면 각계 전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모으고, 누군가는 수학적 모델을 깎고, 누군가는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칩 하나에 구겨 넣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의 간단하지만 어려운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을 시키면 하는 기계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 즉 물리적 지능체,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지탱할 핵심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예측하는 지능입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나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보여주었듯 이제 로봇은 눈앞의 장면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컵을 밀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장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즉, 로봇에게 상상력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와 행동의 동기화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는 뇌 시스템 2는 느리고 움직이는 몸 시스템 1은 빨라서 그 사이에 괴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코그액트와 같은 아키텍처, 그리고 오늘 살펴본 PD, VLA나 RTC 같은 최적화 기술 덕분에 이제 이 두세 개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로봇은 인간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체 없이 매끄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의 피지컬 AI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좋아지고 모델이 조금 더 커진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라는 경험, 인프라라는 체력, 아키텍처라는 지능, 그리고 온디바이스 기술이라는 실용성이 모두 갖춰진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된 그 순간, 로봇은 비로소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장 앞서서 목격하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최신의 트렌드를 놓치지 말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